네, 이제 오늘부터 기초세법, 네, 사회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기초세법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우선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맨 앞에 개요를 보시면 기초세법이 조금 우리의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라든가 기초세법에서 나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상식선에서 좀 세법을 이 정도 알면 좋겠다라는 것, 또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를 아시면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건데, 이번 과정에서 4회 동안 진행되는 기초세법은요, 수험생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초 입문 과정인데 수험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냥 쉽지는 않다. 기본 이론 과정이 여러분들 2,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세법이 아주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4회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용어라든가 아니면 각 세법의 기초 개념이라든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법 기본 이론을 정확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요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요런 용어의 뜻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시간이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는데, 특히 공무원 세법 시험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세법 시험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위 말해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도 있고 전산 세무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공무원 세법, 물론 이게 기초 과정이니까 뭐 시험 목적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맞는 그 목표에 따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세법에서 나오는 세목들이요, 크게 보면은 주요 3개 세목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목이거든요. 이제 소득세, 법인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소득에 따른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그러니까 뭐 회사 다니면 근로소득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생기고,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데 나는 그냥 돈이 너무 많아,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넣어놨어, 몇십억. 이제 소위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금융소득만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죠. 막 몇천만 원에서 몇 억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래서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법이고요. 법인세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 현대, LG, 그런데 큰 회사들, 또는 우리 삼촌이, 우리 친구들이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 조그만 법인들, 어찌됐건 법인들, 말 그대로 법인이라고 별도의 독립적 인격체를 법적으로 어떤 요건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이게 법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대표자라든가 이사라든가 운영자라든가 실제 업무 운행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그 말 그대로 행위 법적 그 관리의 주체는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같은 맥락이에요. 소득에 따른 세금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라고, 부가가치세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 분은 또 많지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면 사실 1,000원 주고 못 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일 때는 10%를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0원짜리를 팔 때는 1,100원 주고 팔아요. 1,000원은 자기가 갖는 거고 100원은 세무서에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과세 객체가 이게 소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따른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좀 이상한 세금이에요.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는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다른 세금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간접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한 세금인데 그러는데,
부가가치세를 이제 배우다 보면 이런 논리구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쪼개가지고요. 그때그때 매입과 매출을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게 주요 3개 세목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상속세, 증여세.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상속세. 살아계실 때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거 있잖아요. 증여세. 그죠? 요거 배우고,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지방세로서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내고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라고 국세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보유에 따른 세금이니까 재산세에서 미리 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차익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요 세목은 근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짧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모든 세목, 어떠한 세금이 됐건 세금을 잘못 신고하고 잘못 납부하고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고, 세금이 어떻게 성립되고 납부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소멸돼서 끝나고, 그런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조세 불복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상속세건 소득세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걸 써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법이라고 그러고요. 징수법은 말 그대로 징수 절차예요. 고지서 보내고, 안 내면 독촉장 보내고, 독촉장까지 보내는데 그래도 안 내면 너는 좀 한번 좀 혼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 징수, 압류가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청산해서 매각해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국세청에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요, 은행이라든가 카드회사에 또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 못 갚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강제 압류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채권자들끼리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법은 크게 고지,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요 5가지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징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 이론 과정은 3개월 동안 진행될 거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기초 과정을 우리가 한 4회에 걸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기초세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실 때 제가 강의하는 세법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세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법 기본이론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때 상속세, 증여세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세목을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기본이론에서 했던 거를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부분,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거의 시험에 나오는 한 8, 90%라고 하면 심화 이론은 한 120% 정도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하고 넓게,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OX 문제들, 기출문제를 OX 문제 문장별로 이걸 빼내가지고요, 그걸 풀어봄으로써 실전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가 배운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에 기출문제하고 이제 개정사항에 따른 예상문제라든가 이런 걸 풀고요. 마지막에 3월달에 모의고사를 풀고, 보통 이제 국가직 9급 같은 경우가 4월달에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4월 초나 중순에 시험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직 9급을 목표로 하는 과정을 마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급을 4월달에 본 다음에 지방직이 6월달에 보통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가직 끝나고 지방세법 기본이론, 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법이 2개로 갈립니다. 과세 주체가 국가냐? 그럼 국세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냐? 그러니까 서울시면은 서울시에서 거둘 수 있고,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거둘 수 있고, 이걸 지방세라고 그러죠. 지방세를
따로 시험을 봅니다. 지방직을. 그래서 세법,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 세법 시험 과목이 이 교재가 두 개예요. 국세 파트 하나, 지방세 파트 하나. 그래서 지방세는 근데 그 대신에 짧게 걸립니다. 이건 한 6일 내지 7일 정도의 기본 이론 과정을 마쳐요. 이게 특히 국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기본법하고 징수법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6일, 7일 정도에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예상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6월 달에 시험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강의 들을 때 기본적인 강좌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그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랑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2, 3일은 누구나 하는데 1년 이상 길게 못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10년간 할 수 있을 거를 다이어트 하지, 나 이거 한 달 이상 못 하겠다, 그거는 거의 실패한다. 요현상. 시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되는 작업이지 일주일 빡세게 공부하고 끝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대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법 기초이론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